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이 약간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약간 밀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일단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를 두고 일단 시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섹터는 어떻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다 보니까 약간 꼬이긴 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겠죠. 여기 보면, 예, 의약품하고 화학 쪽은 오늘은 좀 약간 양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 들어오겠죠. 예. 의약품은 오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면 내일까지도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운수 창고 쪽 계속 운수가 들어오고 있고, 통신업도 일단 지금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 다음에 건설업, 어제는 양매도 오늘은 양매수인데 크진 않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는 지금 이제 오늘 양매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고, 하여튼 전기전자는 지금 이제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섹터고, 화학, 의약품, 건설, 운수창고, 통신업은 지금 이제 계속 어텐션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일단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 개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일단 보면 유통 쪽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컨텐츠 쪽 오래간만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 이게 다른 종목이 IT 하드웨어 쪽도 사실은 들어오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괜찮으니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락문화도 보십시오. 외국인이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씩 파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긴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약스탄 여기는 이제 많이 밀려 있어요. 밀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스럽고, 유통,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계속 어텐션 되는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인지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갖다가 한번 이렇게 시그널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여전히 이제 중용주가 유효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의약품 쪽이 추가적으로 일단 들어갔고, 전기전자는 계속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불이기 때문에, 파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그 다음에 운수창고도 이게 앞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전기가 사업은 아마 지금 이게 계절적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 지나기 전까지는 내년도 1월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운수장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앞에랑 거의 동일하게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오락문화 쪽은 아직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섹터에는 불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쪽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은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도 지금 강하게 매수세 들어왔다 강하게 매도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수급을 잘 쫓아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유일하게 보면 운수장비 부품 쪽도 상당히 눈에 띄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한동안 좀 한 2, 3, 4일 들어오다가 이제 안 들어왔고, 중장기 쪽도 지금 이제 매도세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쪽은 조심스럽다 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디지털 콘텐츠나 통신 장비 쪽은 일단은 지금 아까 앞에서 숫자로 봤을 때 디지털 콘텐츠가 들어가긴 봤는데 시그널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텐션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오락문화, 하드웨어, 그 다음에 무기장비 부품, 그 다음에 위에는 과학, 의약품, 건설업, 우수창고, 뭐 전기가스업까지 하는 거죠. 네, 뭐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지금 기간 리포트는 지금 오리온이 하나 떴어요. 이제 에너지 투자증권에서 한 40% 정도, 41% 정도 이렇게 목표가 상향을 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매수 관심 종목 바로 볼게요. 외국 매수세로 보는 관심 종목은 오늘 이 정도 종목이 나왔는데 뭐 헬스케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여전히 보이고, 그다음에 바로메드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쪽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 항상 같이 가죠. 이게 거의 뭐 뜨면은 같이 뜨는 그런 형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지금 이제 기아차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사실은 많은 어떤 이벤트성 때문에 많이 어텐션을 갖고 있죠. 아마 이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좋아하고 기관들은 현대차를 좋아할 거예요. 서로가 이제 다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도 한동안 또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기관이 팔았는데 그래도 일단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도 또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라젠, 그 다음에 승진양에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언스는 좀 더 삼성 SDI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반등을 확신하기가 크게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이나 아니면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확신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때죠. 뭐 주가가 많이 확신이 될 때는 많이 올라가 있을 때죠. BHC 이것도 계속 되고 있고, GKL 이것도 면세 좀 준데 괜찮을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 계속 뜨죠. 대웅제약은 처음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제 또 나오네요. 고생 TNC 이거는 분야에 비해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슬란 임플란트도 계속 수급을 쌓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육신도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호랑문화 쪽도 뭐 SM하고 JYP는 이제 여기 필터링 돼서 안 보이지만 YG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LG가 그나마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맥스, 절대로 중리제약, 스케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관심 종목이 좀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몇몇 조금만 이제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고 이렇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섹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섹터가 있으면 거기에 수급이 주구장창 이렇게 강세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주구장창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들어오다가 뺐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뺐다가 들어오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 섹터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이 섹터를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정기를 수급이 안 들어온다 시면 일부 매도를 해서,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밸런싱을 좀 하면서 일단 수익형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어떤, 그 다음에 다른데 또 갔다가 또 다시 수익으로 다시 들어오는
뭐 이런 어떤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이게 박스권 매매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이쪽에서 일단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일단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제와 똑같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 제가 따로 이 툴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낸 그 외에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확인해보고 한번 봤던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먼저 이제 그 기업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나눠볼게요. 오늘 그 시황 리포트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FOMC 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예상했던 3.1%에서 2.6%로 이제 내년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내년 또 물론 또 3회에서 2회로 또 바뀌었어요. 그 원인은 일단 내년도에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 환경이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그런 어떤 좀 약간 문제의식이 좀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게 하향 조정되고 일단 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좋은 어떤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내년도에 더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 말은 기업의 실적이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 그 FOMC 그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보는 점도표예요. 점도표를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3.125 초반에 했다, 그 다음에 3.3까지 7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향 조정됐어요. 그만큼 내년에 그 기업들의 환경이 뭐 넉넉하지만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좀 많이 생겼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견, 그런 리포트가 좀 많은 반면에, 또 하나 다른 어떤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 어제도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2차 전지는 이제 EU에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CO2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이 궁극적으로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사실 수소차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적 정책상 지금 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큰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업체들은 향후 좀 이 기업이 좀 영업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가 많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에 대한 업체들, 2차 전지와 수소차에 대한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단 지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텐션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앞으로 201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와 동시에 이제 어제 그 수도권 3기 뉴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오늘 다른 리포트에서 발췌를 했지만, 신도시 건설업계에 뭐가 가장 늘어날 거다라고 보면은, 지금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건설사, 그냥 건자재 업체, 일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교통기관 인프라, 뭐 이러면 대충 어딘지 아시죠? 그렇게 그런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재자라 그러면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파일, 이런 데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그 바로 이제 그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기대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당분간 또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식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게 참 그 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건 있는데, 주행거리도 이게 수소 전기차가 좋고, 무엇보다도 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 충전인데, 수소차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정책적으로 수소차를 미는 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제 향후 그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고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충전소를 만드는 어떤 기관에 대한 이 인프라의 개발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10억, 30억인데 얘는 이제 싸죠.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커버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이쪽이 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사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화석연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오염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기차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쪽에 많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책적인 어떤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막 초입이니까 정말 여기에서 그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크게 할게요. 여기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오늘 보면은 삼성 SDI 이 전기차죠. 대한항공은 좀 약간 그 수급적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뭐가 우려스냐면 이제 그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한국전력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나와 있고, LGU 플러스 통신족, 그 다음에 대림산업, 건설, 한올바이오 파마, 이것도 뭐 크게 그건 안 밀리지만 상당히 그 제약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고 일단 계속 들어오는 거고, 효성 TNC, 이것도 뭐 수급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쌍용양행 되겠죠. 태양 그 건설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태양건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가 이 캡처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합쳐지고 있죠. 여기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아래도 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여기서 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뚫고 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종종이 양봉에 거래량 실린 양봉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좀 중요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은 이 음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 부분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명확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이 선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드 크로스도 곧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봉에 그 151선 뭐 이런 거, 그 장기선을 일단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향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건설도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모여 있죠. 모든 그 거의 건설 부분들 보시면 아마 이렇게 일봉이 거의 이렇게 이런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그 주봉도 보셔야 돼요.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주봉 봤을 때 얘는 이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면 이런 거는 매몰대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다 올라올 때마다 다 던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려면 던지고 올라가면 던지고 올리거든요. 이게 다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강력한 모멘텀만 있다면 이런 것도 금방 뚫어버리죠. 어쨌든 현대건설도 뭐 유명하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효성 TNC도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인주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하고 가치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나 이렇게 매수매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분들은 시장이 지금 나쁘니까 떠나 있어야 된다, 아니면 휴식도 투자다, 예, 맞는 말인데요.
시장을 떠나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하는 건 정말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시장을 떠나서 뭐 쉰다는 것만으로 시장을 분석을 일단 늦춘다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알아채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계속 제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달에는 거의 11월 달에는 거의 뭐 전기전자나 아니면 그 바이오, 제약 쪽에 거의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12월 달 들어오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남북 경협에서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건설주, 그 다음에 그 내년도 이제 그 재정집행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이런 주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마다 아니면 몇 주마다 이렇게 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일단 이런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강세 시장이면 그냥 넣어서 그냥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굳지 않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 마켓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게을리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트렌드를 놓칠 수 있는 거죠. 뭐가 다음에 주도주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